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동안 오래 참았습니다.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던 아무 말 대잔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일주일 120시간 노동 발언, 부정식품 발언, 대구 밀란 발언 등등등에서 메이저 언론 타령까지 드디어 그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결국은 높은 그런 숙련도와 기술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첨단 이 과학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노동관이 15일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금 차이가 없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의미가 없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고용 안정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발언, 육체노동 비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 안정도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윤 전 청장은 지난 7월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13일 경북 안동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는 도중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가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이 큰 의미가 있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비정규직과 청년 구직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 전 청장 캠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의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허둥지둥 자신의 실언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그의 짧은 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바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는 또 육체노동을 폄하하고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학생들의 고충을 듣던 윤 전 청장은 이제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을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육체노동은 물론 다른 나라까지 낮춰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손발로 노동하는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국민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심각한 외교 결례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의 무식의 끝은 어디일까요? 대체 이런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작정인가요? 우리는 준비도 안 된 꼭두각시 대통령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박근혜였죠. 남자 박근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을 두고 조 씨는 당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초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4월 8일 고발장이 실제로 당에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고발장이 당으로 들어간 사실이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최강욱 고발장의 초안이 4월 8일 고발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힘당 김웅 의원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고발장이 국힘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JTBC는 당 핵심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씨의 텔레그램에 전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고발장이 당으로 들어온 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의혹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문서 하나 접수된 과정조차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도 제1야당이라는 정당 조직이 말이죠.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그의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기된 윤석열 전 청장의 가족과 관련된 고발장, 그리고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데요. 특히 최강욱 고발장의 경우 작년 8월 미래통합당이 당시 법률자문위원 소속이던 조모 변호사가 작성한 실제 고발장과 판박이었습니다. 해당 고발장의 초안은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나 정 의원은 이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당으로 고발장이 유입된 과정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 머리가 좋다는 수재들이 간다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공안검사를 20년 넘게 한 검찰 출신 정 의원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과연 누가 고지고대로 믿어줄까요? 김 의원이 조 씨가 아닌 다른 관계자를 통해 고발장 초안을 정당으로 보냈거나 애초에 김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정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여러 루트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고발 청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당이 작성한 고발장의 수신처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청장, 즉 대검찰청으로 바뀐 건 역시 의아한 부분인데요. 조 씨는 앞서 JTBC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여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맡고 있었고, 그래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결국 직접 수사 결정이 가능한 윤석열 전 청장 직속의 대검찰청으로 접수하게 된 거죠. 취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 이런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윤석열 검찰과 국힘당의 공모로 고발 청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그게 아닌 거죠. 윤석열이 검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댔던 천인공노할 범죄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할 판인데요. 헛소리나 찍찍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과 선긋기하며 고발 청탁 사건에 꼬리 자르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내부에서조차 더 이상 윤 전 청장을 감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까요?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이용만 당하고 팽당할 운명이었나 봅니다. 저러다가 고발 사주 의혹 거기에 당이 인벌브가 돼버리면 나중에 당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후보님한테도 피해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본선에 우리가 고발 사주 사건에 공범이 돼버리면 본선에서 우리가 타격이 크죠. 12명의 11명의 경선을 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나중에 그게 실체가 밝혀지면 당이 공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건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둘 간의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걸로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든 처벌을 하지 않든 그걸로 네. 결정하면 되는데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윤석열 대선에 공수처가 개입을 하고 네. 국정원장이 왜 이 일에 등장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따지는 거지. 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전달했는지 아닌지는 네. 그것은 지금 공수처에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근데 왜 얘기가 자꾸 그걸 들리는데. 가지고 무슨 고발 사주니 뭐니 그건 네. 고발 사주가 아니고 그냥 둘 사이의 형사 문제예요.